원불교 대학원대학교 2학년 황원공 예비교무입니다. 저는 한평생 교육자로 헌신하신 아버지와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돌봐주신 어머니의 은혜 속에 이남 일녀 중 막내로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치고 결혼을 하고 변호사로서 활동하다가 원기 103년에 영산 선악대학교에 편입하여 영산과 익산 성지에서 공부하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원이신 대종사님과 지금의 교단이 있을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자랑스러운 제가 출가 선지님들의 지중한 은혜, 그리고 양가 부모님의 은혜 속에 이런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춘 출가라는 책에도 등장하고 지금은 이렇게 총부에서 공부담도 하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원불교로의 입문은 원기 92년 출신교당인 서울 안암교당 초대법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초대법회를 맞이하여 각 단에서 공연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개그 콘서트 봉숭아학당 코너를 패러디한 공연을 해주셨습니다. 연배가 매우 높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중들, 특히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해맑게 공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공간이라면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감상이 들었고, 근엄하신 모습으로 멋지게 설법을 하셨던 보산 김재원 교무님께서 법회가 끝나자 청년들과 아무런 격의 없이 장난치시는 살가운 모습이 인상 깊어 원불교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법과 인연을 맺게 해주시려고 안암교당 수많은 교도님들이 불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뿌려주신 은혜의 씨앗이 어느덧 싹을 틔워 이렇게 공부하고 있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찌 다행 출가를 한 것인지 지금도 어리둥절합니다. 수많은 인연들 중에 직접적인 것을 꼽으라면 교무님의 세밀한 지도 은혜와 법회와 훈련의 위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지도교무님께서는 정말 세밀하게 지도를 해주셨는데요. 교당 인근에 거주하면 좋겠다부터 아르바이트, 대학원, 직장, 그리고 결혼까지 정말 세밀하게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교당 인근에 거주를 하니 법회에 빠지는 일이 적어지고 잘하든 못하든 아침 좌선을 챙기려 마음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경계마다 교무님들의 지도를 받드는 것이 매우 수월했습니다. 이외에도 교무님께서는 사경노트, 마음일기 제작과 중앙, 단장 등의 여러 활동 등을 통해 과거에 제가 짓지 못했던 복을 효율적으로 짓게 하여 주셨고, 감사생활, 정산종사님 선진열전, 참회문 등 다양한 주제 강연과 훈련을 통하여 원불교법에 대한 공부심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7일간의 출가여행이란 훈련도 원불교를 만나서 처음 접해보았습니다. 원기 94년 제2회 출가여행을 나면서 정을 넘어 본격적으로 이 법을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승산 양재승 종사님과 지도교무님, 그리고 열반하신 서산 이종진 종사님의 은혜 속에 이 법의 맛을 보면서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원불교 전서에 적혀있는 내용들이 호리도 틀림없는 사실이었구나, 자칫 작은 나를 위해 살다가 허망하게 죽었겠구나라는 감상과, 하물며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함께 많이 느끼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에 원기 96년 로스쿨 재학 중 출가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무님께서는 안 된다고 해주셨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교무님께서 말려주신 것이 저의 공부에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무님들은 정말 딱 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일을 어찌할꼬처럼 교무님들은 어떻게 하면 저를 진급시켜줄까 한 생각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새길 수 있었습니다. 영산에서의 시절과 대학원 공부, 그리고 현재 공부 표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 성지는
문을 나서면 정관평이과 옥녀봉이요 뒷산은 중앙봉이고 산책을 나가면 대각지입니다. 근원 성지의 매력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테니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영산에서 저희들 공부만을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주시는 학교 지도교무님들과 아버지처럼 생활 전반을 지도해 주신 우산 홍성훈 사감님, 박광재 사감님의 지도를 받으며 꿈같은 시간을 마치고 익산에 오면서 가장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는 선지님들과 인연을 걸고 말씀도 받들고 싶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아쉽게 되었지만 저를 살펴보니 지도해 주시는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의 자력 부족이 더 시급한 문제임을 알게 되어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정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근무를 앞둔 대학원에서는 예비교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력을 길러주시기 위하여 많은 배려를 해주십니다. 교무님들은 1학점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8팀, 그러니까 8시간으로 나누어 수업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각종 연습 과목과 정진록을 통해 1:1 지도로서 저희들 각자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근기에 맞게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지도해 주십니다. 저는 대종사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계문대조를 하루에 적게는 3회, 많게는 6, 7회 이상 챙기며 그때그때 범과 여부를 기재하고 범과를 했다면 왜 그런 범과를 했는지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범과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남은 시간도 계문을 잘 지키겠다는 다짐을 챙깁니다. 스승님들의 지도와 나아가 천지가 주시는 일체를 개교 없이 받들자는 표준을 새기며 구체적으로는 일과에서 분별을 내려놓고 각 시간대별로 세워놓은 계획대로 실천하는 것으로 힘을 쌓으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하루 일과를 나누어서 아침에는 좌선과 선요가 등 정진의 시간으로 오후에는 정해진 대로 해야 할 일을 하며 보훈 활동에 힘쓰고 저녁에는 참회와 함께 휴식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좌선의 방법대로 선을 챙기는 것이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 등 부처님들과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시간대에 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한 번도 못 뵈서 아쉬운 대산종사님을 뵙는다는 마음으로 선유가를 챙기고 있습니다. 교화를 잘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행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원을 높게 세웠기에 경계가 작은 편은 아닙니다. 진리전이 진급의 찬스를 마구마구 주고 계십니다. 정말 이쁨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에 버거워 괴롭다가도 얼마든지 해봐라, 그런다고 내가 서원을 받구나 하고 한마음 챙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매불망하다 보면 사안의 위력 속에 어느새 또 되어지는 조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꼭 필요했던 것들로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미흡해서 주변에 민폐도 많이 끼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가까이에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대학원 교무님들과 도반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저희들 진급만을 바라시는 대학원 교무님들의 따스한 기운과 함께 해주시는 도반분들의 응원이 없었다면 저는 견디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대종사님은 참 매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한 번도 뵙지도 못했고 음성도 못 들었는데 반하게 만드시는 위력이 있습니다. 주세불이란 단어의 깊은 의미까지 제가 다 알진 못하겠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대종사님의 은혜로 대소유무 4글자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이 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제가 좋아하는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승님과 선지님들이 아니시면 부유 같은 이 중생으로서 어찌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으며 스승님과
선지님들이 아니시면 주객을 구분하지 못하던 이 우자로서 어찌 죄복의 근원을 알 수 있었으며, 스승님과 선지님들이 아니시면 유혹이 많은 이 세간에 어찌 정당한 인도를 깨칠 수 있으며, 스승님과 선지님들이 아니시면 끝없는 이 미륜에서 어찌 성불의 길을 감히 바랄 수 있었사오리까. 정산종사법어 기연편 제13장 말씀을 조금 수정해 보았습니다. 보여주신 모습 따라 이번 생 출가자로 대종사님께 크게 보은하는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세생생 원불교법으로 이어나가서 또 뵙고 또 뵙고 또 뵈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1학년 이달원입니다. 종법사님과 원로 스승님, 제가 출가 선후배 도반 동지들 앞에서 공부담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전주 교동교당 출신입니다. 추천 교무님은 밀타원 진문철 교무님이십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산선악대학교로 1학년 입학하였습니다. 군 휴학 후에는 모스크바 교당 간사 생활을 하였고 이후 복학하여 학부 과정을 원만히 마치고 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공부담에서 제가 신앙 수행하고 공부하면서 느꼈던 바를 세 가지로 축약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바른 신심으로 스승님께 문답 감정을 받아야 줄맞는 공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학하고서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공부뿐 아니라 주어진 일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성적도 잘 나오고 사람들의 신뢰도 받았습니다. 또 많은 선지님들과 교무님, 교도님들로부터 교단의 미래이며 희망이다라는 격려와 기대도 받았습니다. 자연스레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는 저의 안일과 나태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력이 약함에도 저는 이 문제를 제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제 실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스승님께 문답드리고 감정받는 공부가 정말 중요한 공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도대로 살지 않아서 죄송한 마음과 혼날까봐 두려운 마음에 형식적인 인사만 드렸던 저는 동지의 도움으로 지도 교무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무님께서는 저를 혼내시기보다는 매주 일기를 통해 문답 감정 받도록 지도해 주셨고 현재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총장님이야 지도 교수 교무님의 지도 또한 잘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자가 그 스승에게 기술의 감정을 받아 줄맞는 기술을 갖춰가듯 저 역시 공부의 감정을 받아 줄맞는 공부길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답 공부를 통해 늘 점검하는 공부는 제가 헛된 사경과 잘못된 주견에 빠지지 않고 바른 공부길을 잡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큰 재주와 큰 실행으로 한때 대중의 신망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전무 출신으로서 대종사님의 법통과 교리에 정통하지 못하면 결국은 껍데기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셨던 대산종사님의 말씀을 새기며 속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공부인이 아니라 내면으로 실력을 갖추는 공부인이 되고자 다짐하고 공드리겠습니다. 둘째, 우리의 공부는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영산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와서 성탑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여느 때와 같이 성탑 기도를 가렸는데 한 도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이달원, 너
지금 성탁기도 가는 거 형식적으로 가는 거 다 알아. 얼굴만 봐도 다 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지는 하지도 않으면서 말은 하고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내가 성탁기도를 가는 것이 정말 진실하게 가는 것인가? 의무감과 남들의 시선에 의해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돌아와서는 성탑 기도뿐만 아니라 제 생활과 공부 모든 것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모든 일을 적당한 언변과 재주로 넘어가기 일쑤였고 일기를 하나 쓰더라도 속마음을 실제 마음인 척 바꿔서 쓰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지도 교무님께 문답을 받을 때에도 일주일을 진실로 살고 그 노력한 바를 문답받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며칠 진실로 산 것으로만 문답받고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거짓으로 살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진실로 살았다고 전체가 진실로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짓은 새로운 거짓을 낳고 이는 저의 공부뿐만 아니라 제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거짓이 제 마음을 속이고 있지는 않는지 꾸준히 반조 중입니다. 과거의 습관이 있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짓은 저를 어리석게 만들기에 더 진실해지고자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공부담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 공부를 지어내고 있지는 않는지, 말로만 때우는 공부로 진짜 공부가 아닌 가짜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조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인과를 더 믿을 수밖에 없고 대종사님의 말씀을 더 믿고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공부담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문답 공부와 사실적 일기 기재로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는 진리를 공부하며 행복을 느낌으로써 서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씩 마음이 가라앉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답답함과 공허함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부족한 공부 실력을 탓하고 분발심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은 풀리지 않았고 그러던 중 수업에서 이런 쌍 진리를 왜 알고 공부해야 하는가? 라는 교무님의 질문은 저를 더욱 답답하게 하였습니다. 이어 출가 이유에 대한 질문에 저는 행복이요, 행복해지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늘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깊어져 답답해하는 제게 교무님은 진리를 먼저 알고 실천해야 한다. 이런 쌍 진리를 아는 것이 참 나를 아는 것이고 참 나를 알았을 때 비로소 조건 없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소 진리를 어렵게만 생각하고 깊은 연마를 하지 않았던 저는 이 말씀으로 진리에 대해 의문을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 마음작용을 세밀히 보는 가운데 이런 쌍 진리를 공부했습니다. 이런 쌍 진리를 공부하다 보니 마음 공부하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마음 공부를 할 때 늘 선심을 가져야 한다며 제 마음에서 사심잡념이 일어날 때면 이 마음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무조건 제거해야 된다고 돌리는 공부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심잡념이 일어나는 마음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그 마음 역시 진리의 모습이기에 그 마음을 잘 수용하고 바라보면서 12이해에 맞게 어떻게 잘 운용할 것인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답답한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의두를 걸고 연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알아보고 공부할수록 저는 행복을 느낍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힘든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 과정 또한
행복의 일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공부하면서 행복을 느끼다 보니 서원 또한 충만해지고 키워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부담을 준비하는 동안 참 많은 심신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면서 퇴굴심이 나기도 하였고, 교무님과 주변 동지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공부담 해보겠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손들었던 적을 후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시간들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사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를 제 공부한 바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겸손하며 대종사님 법을 진실로 실천하리라는 약속의 시간과 다짐의 기회로 가져가겠습니다. 소중하고 귀한 시간 제게 내어주시고 이러한 말씀을 잘 들어주신 종법사님과 원로 스승님, 제가 출가 도반 동지들에게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평상시 새기고 있는 법문을 끝으로 공부담을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전무 출신이 아무 자각이 없이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근본 정신에 어긋나는 생활을 한다면 차라리 제가 하여 교중리를 돕는 것만 못하나니, 자각 없는 수도인도 근본 정신에 아무 반성이 없으면 도리어 크게 타락하는 수가 없지 않나니라. 그러므로 옳은 지도인을 만났을 때에 항시 구도일념으로서 낙도를 하며 닥쳐오는 순역 경계를 능히 이기고 각자의 직장에 안분하면서 회상을 받들어 미래를 개척하여야 영원한 장래의 꽃다운 전무 출신이 되리라. 이상 공부담 마치겠습니다.